안녕하십니까. 기능점수 이론 강의를 맡은 공공사업대과 전문위원 최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 기능 측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기능점수 측정 절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기능 분석은 시스템상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단위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단위 프로세스의 주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후 난이도 기준을 적용하여 총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산정합니다. 데이터 기능 측정과 마찬가지로 측정 유형만 결정하면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여 간이법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통법으로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복잡도와 가중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트랜잭션 기능 산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위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단위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프로세스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업무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능적 사용자 요구사항은 어플리케이션의 신입사원 등록 기능을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할 경우입니다. 2번, 단위 프로세스는 완전한 트랜잭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원 정보의 사용자 정의는 급여와 부양가족 정보를 포함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사원 등록 시 부양가족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소, 급여, 부양가족 정보 없는 사원 등록은 위 기준을 충족 못합니다. 타 시스템에서는 급여, 부양가족을 사원 정보와 별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3. 단위 프로세스는 자기 완결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 프로세스는 모든 필수 정보들이 입력되지 않고 처리 단계, IRF 검증, 계산, 수정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독립적이 아닙니다. 4. 단위 프로세스는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를 일관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원 정보 추가할 때 일부만 입력한 상태면 비즈니스가 일관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추가되어야 일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단위 프로세스 식별 예시를 보면 화면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메뉴에서 최종 실행 화면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인식 가능한 업무의 최소 단위를 단위 프로세스로 식별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실행하는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출력 등의 기능이 단위 프로세스입니다. 화면이 없는 기능인 경우에는 크론탭 또는 JCL 등에 의해 실행되는 기능이 단위 프로세스 식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기능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그 유형별로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로 구분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을 어플리케이션에 구현한 것으로 통상 화면상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입력, 출력, 삭제, 조회 등 CRUD 개념의 펑션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트랜잭션 기능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기능 유형 중 외부 입력 E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입력의 주요 목적은 IRF, 즉 내부 논리 파일을 유지하거나 시스템의 동작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외부 입력 측정 규칙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를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가
시스템의 동작을 바꾸는 제어 정보가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의 IRF 내부 논리 파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이나 뭐 입력이나 등록이나 뭐 삭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주로 저장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단위 프로세스들이 외부 입력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기능 유형 중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공통되는 측정 규칙,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출력은 적어도 하나의 수학 공식이나 측정을 포함하거나 파생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적어도 하나의 IRF를 유지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동작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외부 조회는 외부 출력과 다르게 반드시 IRF나 EIF로부터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검색해야 하며 수학 공식이나 측정을 포함하지도 않아야 하고 파생 데이터를 만들지도 않아야 합니다. IRF를 유지하지도 않고 또한 시스템의 동작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 제공의 방식이 내부 계산을 통한 측정이냐, 파생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단순 정보 조회냐에 따라 EO 또는 EQ로 구분됩니다. 이번 장은 트랜잭션 기능 유형별 주요 의도에 따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외부 입력의 주요 의도는 시스템 동작을 변경하거나 하나 이상의 IRF를 유지하는 겁니다.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주요 의도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외부 조회인 경우에는 시스템 동작을 변경한다든가 IRF를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트랜잭션 기능 유형을 식별하였다면 다음으로 각 트랜잭션 기능에 대해 복잡도 가중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기능 복잡도는 참조하는 논리 파일, 즉 FTR 수와 데이터 요소 유형, DT 두 개를 갖고 가중치가 결정됩니다. FTR 식별 시 중요한 부분은 RET 수나 물리 테이블 수가 아닌 논리 파일 수를 산정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T는 해당 기능이 처리하고 있는 필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기능 복잡도 산정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신규 직원 입사 시 인사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 입력 후 저장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저장을 하는 단위 프로세스니 트랜지션 유형을 외부 입력으로 볼 수 있고 사원 정보라는 하나의 내부 논리 파일에 저장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FTR은 1이 되고 화면에서 보면 열쇠의 필드가 보이죠? 사원번호, 직원 이름, 부서, 직급,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지주소, 부양가족 이름, 직원과의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부양가족 집 주소. 13개의 필드에 저장이란 명령어에 해당되는 DT와 즉 버튼이죠. 저장 시 확인, 저장 시 확인 또는 에러 메시지가 존재할 때 그것도 하나의 DT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DT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FTR과 DT를 산정하였다면 트랜잭션 기능 유형별로 복잡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FTR 개수와 DT 개수에 따라 복잡도가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결정되며 복잡도에 따라 가중치는 이하인 경우에는 낮음은 3점, 보통은 4점, 높음은 6점이 되며 이호인 경우에는 낮음은 4점, 보통은 5점, 높음은 7점이 됩니다. EQ인 경우에는 낮음은 3점, 보통은 4점, 높음은 6점이 됩니다. 만약 사업 초기나 예산 수립 시 복잡도를 산정할 수 없다면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Q인 경우에는 반드시 FTR이 1 이상을 가져야 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시스템에서의 날씨 정보 화면 예제를 통해 트랜잭션 기능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사항을 보면 우리나라 시도, 시군구별로 기온과 강수량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입력,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한 하나의 화면이 있고 하나의 파일과 조회 및 출력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트랜지션 기능을 산정하려면 먼저 단위 프로세스를 식별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출력이라는 5개의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고 날씨 정보라는 데이터 기능의 내부 누리 파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단위 프로세스를 식별하였다면 다음으로 기능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 수정, 삭제는 외부 입력 유형으로 날씨 조회는 외부 조회로 유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날씨 출력 단위 프로세스는 보고서 레이아웃을 살펴보니 평균 온도와 평균 강수량이라는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날씨 정보라는 관리 테이블에 없는 필드로서 보고서가 출력되면서 신규로 생성되는 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계산 로직이 들어가 있으므로 날씨, 날씨 출, 날씨 출력 단위 프로세스는 외부 출력 유형으로 식별할 수 있겠네요. 단위 프로세스 식별과 각 프로세스별 기능 유형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난이도 계산을 위해 데이터 기능인 경우에는 RET와 DT 수를 계산하고 트랜잭션 기능인 경우에는 FTR과 DT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각 복잡도를 산정하였다면 각 기능 유형별 가중치를 정하여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하면 됩니다. 총 기능 점수는 23점이며 평균 복잡도를 정의할 때는 28.6점이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잭션 산정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TR 규칙을 보겠습니다. 단위 프로세스 수행 중 유지 활용되는 각 IRF를 하나의 FTR로 측정해라. 그쵸? 논리 파일을 FTR로 측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프로세스 수행 중 유지되면서 동시에 읽히는 각 IRF는 하나의 FTR로 측정하라. 위 두 개의 FTR 규칙은 결국 논리 파일을 하나의 FTR로 선정하며 하나의 단위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논리 파일들은 중복으로 선정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DET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중 발생한 에러를 표시하거나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거나 처리가 계속되어야 할지 여부를 묻고자 할 때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의 메시지는 하나의 DET로 측정한다. 즉, 단위 프로세스를 실행 중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하나의 DET로 선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논리 프로세스를 기동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종류의 기능 키는 동일한 데이터로 간주하여 하나의 DT로 측정한다. 즉, 단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펑션 키도 하나의 DT로 선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EO 및 EQ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DT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계정 번호나 날짜가 물리적으로 여러 필드에 저장되어 있어도 단일 정보로 요구된다면 하나의 DET로 측정한다. 트랜잭션 기능에서의 DET도 데이터 기능의 DET처럼 여러 개의 필드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다 해도 단일 정보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하나의 DET로 선정하라는 내용입니다. 파이 차트는 범주 레이블과 수치에 해당하는 그래픽 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개의 DT, 하나는 범주 레이블, 다른 하나는 수치에 상응한 그래픽으로 측정한다. 보통 파이 차트는 두 개의 DT로 선정하면 됩니다. 수표를 인쇄할 때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사원 IRF에 상태 필드가 갱신된다. 그러나 상태 필드는 경계를 넘지 않으므로 DT로 측정하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넘지 않는 필드들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DET로 선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고서 제목, 화면 아이디, 윈도우 아이디, 컬럼 제목, 필드 제목 등은 문자 상수이기 때문에 DET로 간주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트랜잭션 기능 산정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기능 중복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동일한 기능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한 번만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표에 설명이 있듯이 처리 로직이 같아야 하고 취급하는 데이터 요소들이 동일하며 참조하는 테이블이 모두 같다면 이것은 동일한 단위 프로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기능으로 취급하고 각각 선정해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트랜잭션 기능 측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정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